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직권주의가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많이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은 소송 결과는 좋아지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혼 재산 분할 청구는 이게 이 협의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이혼할 때 좀 다릅니다. 협의 이혼에서는 보통 협의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 이게 당사자 사이에 그냥 계약일 뿐이지 어떤 집행력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는 그 재산 분할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만약에 상대방한테 강제 집행하려면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판으로 하게 되면 판결이니까 그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그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논외로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안 하고 먼저 이혼만 한다든지, 재산 분할에 관한 게 이혼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시기에 이렇게 같이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 이혼은 이혼 심호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이제 2년 안에 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됩니다.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재판은 이혼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돼요.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그렇게 되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재산 분할 중에 부부 간에 명의 신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명의 신탁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실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실법에 보면 부부간이나 종중간의 명의 신탁이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한테 준 게 요거는 유효한 명의 신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명의 신탁 됐으니까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거죠.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명의 신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명의 신탁이 해소되면 요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의 형성은 이제 남편이 했겠죠. 명의 신탁이니까. 가치 유지나 가치 향상에 마누라의 배우자의 그 기여도가 있다면 이 부분도 재산 분할에 참작은 됩니다. 근데 이게 명의 신탁 한 지가 부부 생활 20년 중에 최근 1, 2년 사이다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빠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할 때는 기여도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 기다 아니다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간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돌아가야 될, 원상회복되어야 될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겠죠. 근데 부부 중에 하나가 제3자에게 명의 신탁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은 이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제 세 가지인데, 이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기만 넘어가 있고 취득 자금, 그 다음에 취득세, 소득세, 여러 가지 세금을 일방이 납부하는 거죠. 명의 신탁자가 납부하죠. 그리고 등기 필증을 명의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명의 신탁에서 그런 걸로 입증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혼 사건에서 이거를 넘겨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라 했는데 안 하고 버팅기면은 이혼 소송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조정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따로 이제
뭐 저 민사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라든지 이거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부부간에 이렇게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된 그런 경우에 한쪽에 협조가 없으면은 소송을 또 하나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발 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고 다 사실 소송하고 뭐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부부 재산이 감소되면 감소되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좀 양보하고 미운 건 미운 것이고 이혼은 하잖아요. 이혼 얘기가 이게 오케이 양쪽 다 오케이 해야 이제 뒤에 재산 분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냉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기들 각자의 재산이 이렇게 소송을 길게 하거나 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무조건 5대5가 아닙니다. 그 소득 정도라든지 그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따져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5대5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조정이 안 됩니다. 너 절반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강력하게 서로 뭐 반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맨몸으로 나가 다 내가 산 거야 이러면 또 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0대 0은 없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간의 청산의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각자의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적 요소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100대 0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산을 쪼개서 이제 각자 살아가야 될 밑걸음이 되는 재원들이기 때문에 100대 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접어두시고 법적으로 인정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서로 간에 적정한 비율 7대3, 6대4, 뭐 5대5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별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각자 재산을 가장 잘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